안녕하세요, 드리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그릴 수 있는 쉬운 그림, 제일 첫 번째로 동백꽃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프로크리에이트 앱을 실행해 주시고 새로운 캔버스를 추가해 주세요. 저는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할 거라 가로 세로 2000 픽셀로 맞추고 해상도는 300으로 지정해 줬습니다. 새로운 캔버스가 열리면 먼저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주도록 합니다. 저는 진짜 연필 같은 질감을 내는 그 스케치에서 6B 연필 브러쉬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주황색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는데요. 이렇게 놓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반듯반듯한 깔끔한 동그라미가 됩니다. 가운데 노란색 포인트가 될 곳을 잡아주고 꽃잎을 대충 그립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으니까 겁먹지 마시고 천천히 그려보시면 돼요. 저도 삐뚤빼뚤 아무렇게나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꽃잎도 대충 형태를 잡아주었어요. 스케치가 마무리되면 불투명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레이어에서 N자를 눌러 왼쪽으로 가면 훨씬 옅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고 잉크에서 스튜디오 펜을 선택했어요. 깔끔한 컬러링을 하기 위해서 잉크 브러쉬를 선택했는데요. 연필과는 사뭇 다른 질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로 꽃잎의 선을 깔끔하게 따주었어요. 빈틈없이 그려줘야 나중에 색을 들이부을 때 자기가 정한 부분 안에만 색이 깔끔하게 칠해집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색깔을 쭉 끌어서 색을 가득 채워줬습니다. 이제 뒤에 있는 꽃잎을 그릴 차례입니다. 조금 더 진한 빨간색을 선택해 줬고요. 방금 한 것처럼 똑같이 잉크 브러쉬로 깔끔하게 선을 그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위에 있는 레이어를 지워서 보면은 이렇게 빈틈이 있으면은 캔버스 전체에 칠해지게 됩니다. 손가락 2개를 클릭해서 뒤로 간 다음에 빈틈이 없게 선을 이어 주었고요. 꽉 채워주면 이번에는 꽃잎 안에만 색깔이 칠해집니다. 스케치 레이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겨서 삭제를 눌러 주었고요. 제일 위에 레이어를 추가한 후 클리핑 마스크를 선택해 줍니다. 그럼 지정한 곳에서만 색칠되는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조금 더 진한 빨간색을 선택해 줬어요. 그리고 페인팅에서 과슈트를 선택했습니다. 과슈툴은 진짜 손으로 색칠한 듯한 느낌이 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브러쉬예요. 가운데부터 진한 색으로 그림자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꽃잎의 가장자리 부분도 조금 진하게 그림자를 주어 보았습니다. 클리핑 마스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이 삐져나가지 않고 아주 편하게 색칠할 수 있어요. 꼼꼼한 부분을 칠할 때에는 화면을 약간 확대해서 그리면 아주 편리합니다. 가운데 부분이 약간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브러쉬 크기를 키워서 살짝 블렌딩 해 주었습니다. 손에 힘을 빼고 살짝 뭉개주듯이 그려주시면 색이 아주 자연스럽게 섞이게 됩니다. 디지털 드로잉의 장점은 어떻게 해서든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색칠해 주셔도 됩니다. 이제 좀 밝은 색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빛이 들어오는 부분을 또 가장자리를 좀 밝게 칠해 주었습니다. 너무 균일하게 칠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러프한 느낌이 좋아서 언제나 좀 삐뚤빼뚤하게 색칠도 하는 편이에요. 살짝살짝 훑듯이 그려줍니다. 그리고 밝은 색을 또 살짝 얹어주었어요.
이번에는 뒤에 있는 꽃잎을 다시 색칠할 차례입니다. 또 새로운 레이어를 클리핑 마스크로 선택해 주었고요. 색이 너무 진한 것 같아서 약간 밝은 색으로 다시 한번 색을 덮을 생각입니다. 좀 밝아졌죠? 다시 거기서 약간 짙은 색으로 그림자를 들어갑니다. 가운데 부분은 좀 진하게, 겉으로 나올수록 힘을 빼서 살짝 칠해주시고요. 위에 있는 꽃잎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꽃잎 아래에 또 그림자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입체감이 조금 살아나겠죠? 더 밝은 색을 선택해서 이 꽃잎도 빛이 들어오는 부분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물론 위에 있는 꽃잎보다는 더 진한 색을 선택해 줬어요. 비슷한 빨간 계열로 칠했기 때문에 통일감이 느껴집니다. 색을 정하는데 정답 같은 건 없습니다. 색을 직접 사진에서 추출할 수도 있지만 저는 스스로 색을 정하는 게 자신만의 색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새로운 레이어를 선택해서 노란색 부분을 정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노란색에서도 가장 진한 부분부터 생각하시면서 가장 진한 색을 먼저 칠해주세요. 그 위에 점점 밝은 색을 얹어갈 생각인데요. 저는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잉크툴이 아니라 보통 연필툴에서 6B 연필을 다시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눕혔을 때 질감이 정말 좋아서 쉽게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점점 밝은 노란색을 사용합니다. 점을 쿡쿡쿡쿡 찍는데요. 어떻게 찍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재미있게 그냥 찍어주세요. 겉으로 삐져나와도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이런 단순 작업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이제 조금 더 밝은 노란색을 선택했고요. 같은 노란색 내에서 밝기만 조정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노란색을 섞는 것도 재미있어요. 여러 가지 색을 섞는 것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디지털 드로잉은 수정이 정말 쉽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마음껏 시도해 보셔도 좋습니다. 제일 밝은 색을 얹어 주었고요. 이렇게 노란색 묘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좀 허전하니까 나뭇가지를 그려볼게요. 레이어를 새로 생성했고요. 제일 아래로 내린 다음에 갈색으로 쭉쭉 그어보겠습니다. 연필을 똑바로 세웠을 때랑 이렇게 눕혀서 거친 질감이 나올 때랑 다르기 때문에 손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한번 마음껏 해보세요. 좀 더 짙은 색도 한번 얹어주고요. 살짝 삐져나온 나뭇가지도 그렸고요. 레이어를 추가해서 잉크 브러쉬로 다시 돌아갑니다. 동백꽃은 조금 진한 초록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쓰던 색보다 조금 초록색을 더 많이 섞은 색으로 꽃잎을 대충 3개 그어준 다음에 또 색을 들이부었습니다. 그럼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또 해주면 좋겠죠? 페인팅에서 과슈 브러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더 진한 초록색으로 가서 브러쉬를 조금 크기를 조정하면서 색을 살짝 얹어주세요. 역시 안에서는 손에 힘을 더 주고 점점 힘을 빼면서 자연스럽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꽃잎 바로 아래에 있는 나뭇잎은 색깔이 좀 진하겠죠? 조금 더 강조해 주시고요. 잎의 그림자 부분도 살짝 터치해 줄게요. 터치할수록 훨씬 더 풍부한 느낌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이제 밝은 색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색에 또 여러 가지 색을 섞으니까 느낌이 또 조금씩 달라지죠? 밝은 색을 설정해서 이번에는 빛이 들어오는 부분을 또 강조해 줄게요. 클리핑 마스크 덕분에 또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살짝 쓸어서 표현해 줬습니다.
이제 스케치의 6B 연필로 또 돌아가서 잎의 가운데 부분을 대충 그어줍니다. 삐뚤어져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동백꽃이 완성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꼭 도전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